벨소리 끄셨습니까?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 말하는 사람 쳐다봐, 저기. 저 말고. 예, 그거 이야기해. 시작하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북포럼의 대전 11월 저자와의 만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하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북포럼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북포럼은 좋은 책과 훌륭하신 저자님을 모시고 매월 지금 한 달에 한 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방송국 스튜디오로 모셔서 방청객 여러분과 또 인터넷으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시청자님들과 여기 모신 패널들과 함께 새로운 지식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지식 나눔 공동체입니다. 저희 북포럼의 대전의 운영위원들께서는요, 불우한 소외계층에서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도서를 기증하거나 혹은 또 운영위원 중에 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힐링북이나 치유도서를 통해서 보살펴주는 일을 하기도 하는 지식 나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저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해 주신 패널님들을 모셨습니다. 제 왼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람들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보여준 남자 이용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인생을 즐기고 있는 여자 유성애입니다. 네, 아침이 기다리시는 남자 한윤경입니다. 11월에 특별히 모시기 어려우신 분, 그리고 너무나 바쁘신 분을 여기 지방인 대전까지 모시게 됐습니다.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의 저자 임수열 저자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책 제목도 가끔 까먹는 기억력이 좀 약한 임수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북포럼에 오신 임수열 저자님께서는 96년도에 에스테틱 샵이라는 프랜차이즈 회사를 창업하시고요. 그 다음 개론정보회사 두비스를 운영하시고 또 세 번째 사업으로는 홍보 마케팅 대행사인 싱크플레이스를 사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회사의 주식회사 싱크이지를 직접 경영하신 경력이 있으십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패널님들과 함께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전 북포럼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예. 8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임수열 저자님께서는 이게 홍보를 맡으신다, 기획 맡으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오게끔 하시겠습니까? 500원 주시면 이제 생각해볼게요. 근데 제가 이쪽을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관객들을 봐야 되나요? 편하실 시선을. 대로. 각적으로 그럼 약간 좀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네. 계속 우리 피디님만 보려니까 좀 실증이 나가지고. 예, 하신 보겠습니다. 네. 예, 이러면 되겠죠? 예. 근데 일단 저는 뭐 이렇게 쉽게 대답하는 거는 좀 오히려 선무당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환경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런 북카페 모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대전 내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울리는 어떤 커뮤니티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곳으로 와서 좀 더 단지 저자와 이렇게 만나서 뭔가 새로운 뭐 인사도 하고 새로운 어떤 책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고 저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좀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들이 있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에 먼저 이 대전의 이 상황들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겠죠. 네. 상황이라 하시면 어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업한테도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운영진께서 원하시는 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임에 와주시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반대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거고 네. 다른 분들이 왜 여기를 와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만들어 주시라는 거죠. 그 이유. 일단 기본적으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왜 여기를 와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새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어야 될까?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네. 그 이상은 이제 500원 주셔야 제가. 알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북포럼 내전에 또 얻어야 될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참 많이 얻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질문 예, 예. 먼저 이렇게 서울에서 이 지방 대전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을 하시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스프릿이라고 하시는 정신을 봤을 때 이제 그 고객에게 가격을 미기도록 한다는 어떤 전문 용어로 하면 고객 가치 전략이잖아요. 네. 그걸 하시면서 그런 고객 가치 전략을 실질적으로 한번 적용한 사례 이런 거 한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좀 해주신다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를 좀 정확히 하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여러 사례가 있겠죠. 사례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그거를 고객에게 소개할 때 과연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뭘까? 저렴한 가격일까? 혹은 뭐 우수한 품질일까? 혹은 고객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떤 뭔가 가치를 줘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우리 한국 사람이 주관식에 이렇게 항상 뭔가 이렇게 던져주시면서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포괄적인 질문을 해주시니까 제가 뭘 떠올려야 될까요? 작가님 책에서 보면요, 네. 그 마이크형 그 노래 반주기를 이제 택시 기사들한테 이렇게 네. 설문을 하셨던 게 있었잖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어떤 마케팅 기사라든지 설문지를 보면 이거를 뭐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냐라는 건 되게 질문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는 이게 얼마인데 구매하십시오라는 그런 설문 지로 해서 이제 그 택시 기사들한테 그런 지향으로 해줬더라고요. 네. 혹시 그런 설문지나 이런 지향들이 이렇게 본인 생각에 나오신 건지 어떻게 이렇게 그 하셨던 건지 그거를 객체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처음에 질문해 주신 그 가치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나는 이만큼을 받고 싶고 또 이러한 평가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고 내 욕심일 뿐이죠. 일단 그것을 고객이 인정해 주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거니까 가져가서 고객들에게 실제로 팔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그 장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가격에 혹은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주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 아마 고객은 만약 그 가치가 충분하다면 얘 살게요. 아니면 너무 비싸요. 아니면 환경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네. 가치를 내가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직접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시장 조사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많은 분들이 빠지는 착각이 어떤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이렇게 딱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친구나 아니면 가족한테 아니면 뭐 친척 아니면 후배, 선배 찾아다니면서 이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괜찮지 않아? 물어봐요, 보통. 그러면 우선 무슨 대답을 해주겠어요? 그래, 괜찮겠지. 상대가 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좋은 소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진짜 속마음을 내밀지 않죠. 그러니까 진짜 그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바로 고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그 고객들에게 찾아가서 실제로 이런 게 있는데 얼마다, 어떤 기능이 있다,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사겠느냐, 팔아봐야겠죠. 고객이 그것을 선택해 준다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일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뭔가 부족함이 있겠죠. 그러면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거고요. 네.
아니 항상 자기가 정한 목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만 갖고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참 그게 대해서 큰 틀을 바꾸게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근데 저는 항상 비즈니스는요, 이건 저는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 먼저 생각해요. 내가 얻고 싶은 거.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뭔가를 상대에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좋은 거지 상대도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제시일지 아닐지는 모른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 보는 게 상대가 과연 이것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낄 것인가. 예, 그 역지사지 말은 쉽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상대 입장에 대보는 거. 예, 저는 이게 비즈니스의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고객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하고 또 다르고 고객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거하고 또 다르군요. 예. 이게 가격 결정을 할 때 고객의 입장에서 그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지 그런 어떤 표현을 말씀 주시는 거네요. 예, 그런 것도 되고요. 그 사업이나 그 서비스 자체가 네.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네. 이게 테스트하는 것도 되겠죠.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그 설문조사에 대해 많은 비용을 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그래서 뭐 진짜 엄청난 그 어떤 대행사들을 써가지고 그만 모아요 자료들을. 그래서 그 일반적인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통계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기획을 합니다. 근데 우리 작은 사업가들은 그럴 만한 여력이 없죠. 돈이 없죠. 그럼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 영업사원이 돼서 팔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에서의 그 분위기, 반응,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감각으로 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뭐 진짜 10명만 찾아가도 20명만 찾아가도 예,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감각이 생기죠. 확실히. 이게 된다 안 된다. 예. 그렇게 시작하는 사업은 그게 뭐 실패할 확률도 참 적을 것 같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확률은 되게 큽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그나마 하지 않고 시작했을 때는 더 쉽지 않겠죠. 그렇죠. 더 힘들겠죠.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좀 더. 아, 예. 그러면 그 책에 네 가지 파트를 했는데 첫째 실행력 파트를 보면요 왕융층 해가지고 쌀 장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쌀에 사는 타이밍 같은 거를 미리 알아가지고 미리 갖다 줬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자님께서는 그 타이밍을 잘 맞추셨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테틱도 그렇고 결혼정보사도 그렇고 그런 그 타이밍을 보는 그 촉을 보는 그 감각 같은 건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저는 뭐 타이밍 맞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사업했을 때 되게 어리석게 시작을 했었어요. 내가 최초다.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참 많이 고생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이 시작한 여기에서 살아남아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머리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아까 뭐 지금 쌀장사 그 유명한 가프 대만의 가프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결국 그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그 고객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혹은 그 고객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혹은 내가 그 고객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계속 생각하고 실행을 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보고 아 이게 괜찮다 싶으면 또 계속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또 자꾸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실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봐요. 단지 시작이 중요하고 그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최대한 얻을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이제 좀 필요하죠. 네, 책 제목과 딱 맞는 말씀이시군요.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석가라고 말씀입니다. 뭐 예. 이런 뜻도 되겠네요. 몰랐으니까 용감했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요, 그 행동을 하는 게 좀 어려워집니다. 그런 예, 그래서 정말 이걸 했을 때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이렇게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를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움직여야 되냐 마냐 움직여야 된다라는 답이 나왔으면 그 뒤에 생각은 하지 말고 일단 움직이면 돼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혹은 실패했어요. 어때요? 다시 수정하면 되잖아요. 아마 제가 책에도 나와 있는 사례일 건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세요라고 알려줬는데 실수로 제가 좌회전해 버렸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에서 야 너 운전 왜 그딴 식으로 해? 너 내려.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시 띠리링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다시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경로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네네. 예, 바로 그거죠. 그냥 해보고 아니다. 그럼 또 거기에 맞게끔 개선해서 또 해보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오히려 뭐 그런 걱정이 좀 덜하겠죠. think easy, think place 그 사업체 명이 왜 그러는지 이제 알 것 같고 그 모든 내력을 이 한 권의 책에 잘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럼 저자님 그러면 요즘 같은 불경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 같은 불경기 때는 우리 저자님 같으면 어떤 마케팅 전략을 좀 구사할 건지 아까처럼 자본이 적고 소자본 창업을 했을 때 아 이런 마케팅 전략이면 이런 불경기에 좀 괜찮다 하는 그런 혹시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 책 속에도 보니까 그런 의미가 좀 느낌을 받을 수는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쓰면서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혹은 사업가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뭔가 그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죠.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저는 주로 자주 쓰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템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고요. 근데 저의 기본적인 맥락은 항상 나보다 힘이 강한 어떤 상대, 조직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다른 힘, 나보다 훨씬 큰 힘을 갖고 있는 그들과 자꾸 손을 잡고 그들의 힘을 빌려오는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예.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예, 책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참 탁월한 저자님만이 갖고 계신 강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거든요. 예. 예. 내가 힘이 작고 내가 돈이 없다면 이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헬프를 요청하는 거 그것도 탁월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그 전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근데 그건 제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왜 저한테 그렇게 해줘야 될까요? 자선사업가 다니는데 왜 나보다 힘이 사람 약한 기업이나 사업가와 왜 손을 잡고 일을 해야 될까요? 예. 그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막연하게 내가 힘이 작고 힘이 없고 돈도 없고 약하니까 나보다 강한 당신이 나 좀 도와주시오 하고 찾아가서 부탁한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잖아요. 그쪽에게 아무 이득이 없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상대가 원하는 뭔가 제안을 만들어서 가야 되겠죠. 네, 네. 그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 말씀하실 때마다 생각의 폭이 이렇게 넓어지고 참 유연해진다는 이런 느낌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책 속에 134페이지에 보면 예. 그 한 청년의 그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이런 현임의 그 담화가 들어있잖아요. 양동이. 네. 예. 거기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는 집중을 좀 많이 강조했는데 물론 둘 다는 좋은데 우리 전원님께서는 어느 기업을 운영한다든가 사업을 할 때 선택과 집중 중에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느 쪽이 더 이렇게 사업에 좀 도움이 될까요? 아, 선택과 집중. 예. 둘 다면 다 좋은데 지금 이쪽에 다루는 거는 집중을 좀 많이 다뤘더라고요. 양동에 대한 부분. 그러면 일반적인 기업 논리는 선택도 상당히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책 속에 있거든요. 우리 저자님 생각하시는 갖고 있는 어떤 스피릿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선택과 집중 둘 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대로 좋은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나에게 맞는 어떤 것인가를 선택하는 게 아마 중요할 것 같고요. 집중도 물론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집중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는 어떤 사업이든 집중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항상 원인을 바깥에서 찾아요. 경제가 어려워서 이렇고 아니면 뭐 경쟁이 너무 심해서 힘들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군가는 성공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정말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의 모피에서 안 됐을까? 내가 어떤 면이 부족했을까? 라는 면에서 찾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집중.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100이라면
집중을 하게 되면 사실 인간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네. 100 이상, 예, 무한하다. 190, 200, 300 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요. 그러나 만약에 한눈을 팔게 되면 집중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좀 달라지겠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좀 바뀔 수 있겠죠.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경주마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그 우승 혈통, 아주 좋은 혈통을 가진 우승 경력이 많은 그런 경주마와 당나귀와 이렇게 시합을 시켰대요. 근데 당나귀가 이겼답니다. 이유가 하나죠. 아하. 당나귀에게는 옆 눈가리개를 해가지고 아하. 오로지 앞만 보고 그러니까 결승점만 목표만 보게 하고 달리게 했고 경주마는 이게 없으니까 두리번 거리다가 늦어지고 이게 뭐 하나의 사례겠지만 하나의 무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 경마를 가지고 오시면요 말들에게 딱 눈가리개를 합니다 실제로. 맞아요. 예, 오로지 목표만 보게 해요. 그게 사실 사업할 때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업은 전쟁 아닙니까? 아. 내가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산다는 건 반대로 그 누군가가 쓰러진다는 얘기고. 예. 그러한 곳에서 총알이 막 빗발치고 폭탄이 막 떨어지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한가하게 막 여기저기 구경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집중하면서 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그게 전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집중을 너무 몰입까지도 이런 단어가 떠오르고요. 여태 지금 8번째 저희 북포럼 대전의 진행 순서인데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방청객에서 서울대 도서관 분위기를 하시는 분 뭘 쓰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나중에 나가실 때 제가 노트 검사를 갑자기 서울대 도서관 분위기가 됐습니다. 예. 또 다른 재밌는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 저자님 저기 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여기 선상에서 결혼 정보에서 비슷 때 미혼 남녀의 알몸 미팅 이게 있더라고요. 예. 네. 제가 하여튼 저걸 하고 제가 한 4일간을 집에 못 들어가고 여관 생활을 좀 했습니다. 네. 국정원에서 연락 오고. 국정원까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희 1998년도일 거예요. 아마 아하. 98년도쯤에 이런 생각을 15년 했어요. 전에. 네. 이제 이 결혼정보 회사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의 심리를 알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떤 파트너를 찾을 때요. 자기보다 위쪽을 선택합니다. 그리워해요. 맞아요. 그렇죠. 나보다 뭔가 나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연결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유럽의 한 사회학자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사회에 불평등이 존재하게 된 것, 신분의 차이가 생겨난 것은 사람이 옷을 입으면서부터이다. 만약 옷을 벗는다면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의 뭘 평가하겠느냐.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런 불평등한, 물론 우리가 그 조건을 무시할 수 없죠. 저 같아도 뭐 조건 따지겠죠. 이쁘고 늘씬하고 따지겠죠. 그러나 평생을 살아갈 어떤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 내적인 면도 중요하지 않냐. 그 사람의 성품, 가치관, 나와는 어떤 면이 맞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런 면에서 뭐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사회가 너무 외모지상주의로 가다 보니까 뭐 성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명품 뭐 이런 거 산업이 엄청 발전하지 않습니까? 외국의 욕도 먹고. 그러니까 조금은 한 번쯤은 이런 시간을 가져서 우리의 이러한 세태를 한번 반성해보자. 너무 외적인 거에 치중하는. 이제 의도는 좋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것을 그때 시민사회단체하고 10만 명인가 10만 명 서명운동을 하는 것으로 그 인간의 그 가치관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 인간의 그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한 10만 명 하자 시민단체하고 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이것을 확산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좀 이벤트 형식으로 스타트할 때 그 자발적 참여자들이 신청을 해서 하얏트 호텔에서 그 누드로 옷을 벗어 제끼고 네, 선언성 그 인간 선언 회복 선언을 하자. 이제 이런 안을 잡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하게 된 거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앞에 함정이 있잖아요. 자발적 참여자잖아요. 누가 자발적으로 몇백 명 모이는 그
모임에 와가지고 옷을 벗고 하겠나?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행사 당일날 이렇게 해서 논란만 만들고 행사 당일날 그냥 6살짜리 아이들, 꼬마 아이들이 그렇게 그 새끼손가락 거는 모습 이런 걸 퍼포먼스로 끝내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 행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국정원에 잡혀가요. 근데 이게 나가는데 그래서 제목이 아마 누드 선언식이었을 거예요. 인간성 회복을 위한 누드 선언식인가 뭔가 이런 걸로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다음날 신문에 딱 기사가 나왔는데 뭐냐면 알몸 미팅. 알몸 미팅. 진짜로 알몸 미팅만. 그걸 보는 순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쫙 나는 거죠. 그리고 나더니 회사를 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전화가 그냥 핏발치듯이 아침부터 막 오는 거예요. 뭐 쌍욕을 전화 받으면 막 쌍욕을 하고 니네가 정신이 있냐 막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는 그 돈 받고 하는 회사가 아니고 그거 할 거예요. 전혀 완전 오해를 하는 거죠. 그림만 보고. 제가 그리고 또 그때 더 했던 게 우리 지난번 서울의 북포럼에서도 마광수 교수님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모임의 사회를 마광수 교수가 보는 걸로 지금 진행한다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도 즐거운 사라로 또 우리 마 교수님도 아주 좀 그럴 때라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하얏트 호텔 경영진들 경찰청에 끌려가고 왜 이런 행사에 끌려가냐. 담당자 심할서 쓰고 담당과장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막 여러 군데서 막 몇백 통씩 전화 오고 그 중에는 한 10% 정도는 격려의 전화도 있어요. 자기가 행사 후원금을 좀 지원해주고 싶다 뭐 이런 전화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저 국정 이거 할 거냐 하면서 이제 알아보고 그다음에 뭐 서울 경찰청에서도 전화 오고 다 우리 관할 서초경찰서에서도 막 방문하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경찰청에 발표를 했어요. 너네가 만약 이런 행사를 하면 임수열을 잡아가겠다. 음란공연죄로 체포하겠다.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한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음란공연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 뭐죠? 그 자유의 지배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게 된대요. 그래서 한번 헌법소원까지 가라고 밀어주겠다고 법률적으로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세상을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세상에는 참 다양한 부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조직들이 있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 일을 터뜨리고 한 4일간 정말 후회했습니다. 내 미칠 거 아닌가. 다들 저 회사 문 닫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나 보다. 이런 너무나 큰 일을 터뜨려서 망할 수밖에 없나 보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4일 후에 경찰을 통해 그 발표를 했어요. 취소하겠다. 행사를 안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막 속보름에 연합뉴스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제가 포기각서를 썼는데 포기각서 쓰자마자 그 관할 기자들이 다 가지고 제가 썼죠. 하여튼 그때 참 욕이라는 걸 참 많이 먹어봤어요. 그래서 욕 먹을 때 심정이 이런 거구나. 지하철을 가도 가판대에 딱 걸려있어요. 임모씨, 경악 이럴 수가. 아침에 뉴스를 딱 들으면 TV에서 나와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모 업체가 논란을 일으키는 어쩌고저쩌고 뉴스가 나와요. 막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근데 하여튼 후회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로부터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천리안이라는 그 당시 그 PC통신이 있었어요. 가장 큰 1호봇에서 저의 이 행사에 대한 이 경찰과 저의 주장에 일단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해에 가장 뜨거운 투표가 됐어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제가 틀린 게 아니다. 제가 나쁜 놈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65%를 찍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다시 이제 인터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TV도 나가고 또 정부에서 발행하는 잡지에서도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투자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일로 인해서 몇 개월 안 지나서 한 5억 정도의 자금을 투자받았습니다. 이때 박수 한번 쳐주는 건데 원래. 세상에서 나는 일이 큰 에너지를 창출하네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를 그 신문하던 그 경찰까지 뭐라고 하냐면
예, 이제 30 넘어가지고 한국을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정도면 너 배짱이 대단한 거다. 야, 너 내가 퇴직금 중간 정산에서 너네 투자할 수 있겠냐? 경찰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물론 파격적인 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파격적인 일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후회가 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길게 놓고 봤을 때 그건 정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네. 예, 저는 이제 실제로 겪었죠. 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로 인해서 우리의 그 노이즈 때문에 엄청나게 인지도가 올라갔고요. 예. 또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예. 그다음 제가 이거 평생을 써먹는 하나의 저만의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예, 그래서 하실 때 남의 눈치 혹은 뭐 이런저런 것들 해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제약을 두는 것보다는 예, 타격적일수록 저는 오히려 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임수여 저자님의 짧은 스토리텔링 중에 보도의 힘, 언론의 매체의 힘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이용하신 거 그리고 발상의 전환 이게 가장 큰 포인트 같습니다. 예, 우리 저자님 정말 탁월하십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그 숙생을 하실 때요, 네. 이렇게 일본 결혼 그 잡지를 이제 통해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혹시 이렇게 사업을 실패하고 성공하면서 운이라고 생각하셨던 건 없으셨는지?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와 우연이 중요하죠. 예, 우연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도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것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 운일 수도 있고 시기와 우연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예,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일을 할 때는 그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먹힐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시장 분위기, 흐름,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가, 네, 이런 것도 잘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사업 같은 거 하실 때 사실 좀 보면 저희가 이제 이런 입장에서 복자 입장에서 보면 그 되게 크게 좀 이렇게 일을 좀 벌이셨던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하셨던 게 학창 시절도 이렇게 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한꺼번에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배포가 크거나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의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해요. 저는 되게 수줍음 많은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수줍음이 많은지 아주 순수하지 않습니까? 제가 20대 초반까지도요, 이렇게 길을 가는, 골목길을 가잖아요. 한 20살 전후까지 그랬을 겁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여학생 2명이 와요. 그럼 저는 그 옆을 못 지나쳤어요. 그냥 다시 돌아 나와서 이 친구들이 다 간 다음에 다시 갈 정도로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바꾸려고 노력하니까. 예. 제가 이제 비즈니스가 좋아서 비즈니스로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 훈련을 하려고 이제 막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변할 수 있다.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저는 믿습니다. 네. 지금 하신 말들을 다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제가 다시 예전에 그 내성적인 성격으로 다시 갈 수도 있어요. 다시 얼굴 빨개지고 막.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질문한 건데요. 네. 사람들이 이제 절실해가지고 뭔가 시작해요. 네. 근데 하다 보면 좀 있다가 좀 되면은 사람이 안주를 하게 되거든요. 네. 사람들이요. 네. 근데 그것이 안주가 아니고 꾸준히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DNA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까 변화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성적에서 외성적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같은 거 어떻게 유지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목표를 단기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뭐 1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뭐 이렇게 달성이 되면 그 다음 목표 설정해서 그 다음 목표 향해서 또 가고. 근데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책에도 여러 가지 제가 도와주고 있는 기업들이 됐든 뭐 이런 사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그때의 상황에서야 한 번의 성공인 거죠. 그 기업이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례로 나오는 기업들 가운데서도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 다음에 뭐 문을 닫은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업을 한다는 건 제가 기업을 정리하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자꾸 혁신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새로운 어떤 것을 하려고 자꾸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뭐 크게 얘기하면 사례로 얘기하면 소니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워크맨은 얼마나 그 지금의 저 애플과 같은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러나 지금 완전히 회사에 존립이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거죠. 내가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한들 그 상황에서 회사를 정리하고 아웃을 하는 거 아니면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그 순간까지는 그만두는 그 순간까지는 끊임없이 자기 개혁, 자기 채찍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힘 말이에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금방 저자님 말씀하신 듯이 이런 깡은 어디에서 나올까? 어디에 있을까? 새우깡 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주변에 아까처럼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런 끈을 정말 이렇게 백분 발휘해서 활용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책 안에서 참 보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 책하고 관련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빨리 있는데.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세요. 네. 저자의 우리 그 임수열이 아니고 네. 기업인의 임수열로서 네네. 기업인이라면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네. 즉 사명이죠. 네. 우리 그 임수열 기업인으로서의 사명과 그 사명이 있음으로써 그 핵심 가치들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이 책에서도 실행력이라든가 다양한 핵심 가치가 있겠지만 좀 그래도 나는 이런 핵심 가치를 갖고 내 기업을 함으로써 이렇게 됐다.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게 맞게 이제 또 비전도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의 그 임수열의 비전. 지금 68년생 아니 이런 거는 참가자라고 아니 이런 건 정말 비공개시네요. 아니요 공개를 버리시네요. 10년 후에 나의 임수열은 뭐를 할 거며, 네. 20년 후에 나의 임수열은 뭘 할 거며, 30년 후에 나의 임수열은 이렇게 됐을 거다고 한번 우리 그 독자들과 네. 여기 있는 분들한테 한번 네, 단기계획이 강하시다. 그 한 번의 질문으로 너무 많은 뽕을 뽑으시려고. 일단 지금 저는 그 현재 좀 기업의 개념이 좀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 다른 기업들 좀 도와주는 쪽에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와주고 있는 기업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 그 목표고요. 예. 그게 또 제 가치입니다. 아하. 예, 제대로 이렇게 좀 멋있는 기업들이 만들어지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어떤 그 제 자기 만족감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당연히 제가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겠죠. 예, 그거일 것 같고요. 제 10년 후의 모습은 10년 후쯤에는 일에서는 은퇴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일에서는 은퇴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행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행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년 후의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제 마지막 그 지금 현재 물론 이제 바뀔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 제 마지막 그 제가 인생의 그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스페인이나 아니면 남미의 한 조그마한 그 해변가 마을, 따뜻한 해변가 마을에서 조그마한 커피숍 같은 거, 바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좀 살아갈 것 같아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단기 계획에 강하시군요. 장기 계획보다. 제가 책을 정리를 해보니까요. 96년이면 우리 저자님께서 30대 초반에 네. 1억을 가지고 처음으로 창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몇 개월 만에, 정말 몇 개월 만에 쫄딱 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의 배신, 부도, 그리고 또 안타깝게 또 강도를 또 만나셨어요. 예. 그러면서 또 재기에 성공하시고 또 사업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지금은 정말 말 그대로 사업에 부도가 나고 강도를 만나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야만 천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제 안에 숨어있는 악마를 못 보시고 천사가 되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강도를 만나셨을 때는 정말 많이 힘드셨겠더라고요. 네.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한 7년 동안을 방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또 많은 에너지를 재충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그 많이 힘드셨을 때 어떻게 잘 극복하게 되셨는지. 일단 여행은요 가지고 있는 힘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어떤 어려운 환경, 현실에 이렇게 처해 있을 때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생각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온 세상의 모든 짐이 다 나한테로 몰려있는 것 같아요. 네. 생각의 폭이 되게 좁아집니다. 예.
그냥 오로지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문제, 이 열받는 상황, 이거에 대해서만 집중하다 보면은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정말 아주 힘들어지죠. 네네. 그래서 이제 여행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여행을 하면은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도 새로운 사람을 보게 되고, 네, 거리 뭐 모습이 됐든 음식까지도 다 새로워져요. 새로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환경을 바꿔보시라고. 예. 그럼 일단 지금의 그 환경에서 조금만 벗어나 보면,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네네. 내가 왜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했을까? 예. 여러분 혹시 1년 전에 지금 어떤 고민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다 나름대로 그때 그 순간에는 다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1년 잘 기억 안 나잖아요. 지금 아무리 힘든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1년 후에는 기억이 안 날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의 힘을 믿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책을 갖고 독서 토론할 때 그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 비결이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그 바로 밑에 답이 있던데요, 그랬거든요. 만약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인터넷 중독이나 우리가 정말 심리적으로 고민이 되는 문제들은 우리 임수열 저자님 말씀이나 이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운 경험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으로 제일 좋은 게 새로운 경험을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여행이 좋겠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회복하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대전 북포럼에서도 이렇게 우리 임수열 저자님처럼 이렇게 심리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이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치유도서나 힐링북을 통해서 7년 동안 방황하시던 걸 6년으로 줄여들 수 있는 이런 도움도 북포럼 대전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이 책 살아남은 사학계 절대 습관을 딱 그 세 절 줄인다 그러면 그 차별화라는 그 단어를 그 차별화라는 단어를 붙이면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예, 차별화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고 어떤 시도를 할 때 자기의 강점, 자기의 장점, 그리고 자기가 잘 못 보잖아요. 네네. 예, 그걸 자기가 잘 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 제가 이 책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제가 보통 이렇게 찾아오는 뭔가 조언을 얻기 위해서 오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에 넓은 책상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 책상 위에 내가 하려는 그 사업 혹은 하고 있는 그 사업의 그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수 있겠죠. 그네들의 그 팜플렛이 됐든 그네들의 메시지가 담긴 무슨 뭐 명함이 됐든 쫙 펼쳐보는 겁니다. 상상으로. 그리고 그 한 가운데에 내가 주장하는 메시지 혹은 팜플렛을 가운데 껴놓는 겁니다. 그리고 한두 발자국 떨어져서 그걸 바라봐요. 내게 과연 눈에 띄는가? 띄지 않는다면 하지 마시라고 해요. 그 가운데서 나의 주장이 독특하면 뭔가 눈에 띌 만한 차별점이 없다면 뭐하러 힘들게 개고생을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제일 막막한 게요. 끝이 안 보이는 지리한 싸움을 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정력을 소모하게 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하는 거죠. 사업에 있어서. 그런데 그러려면 적어도 내가 하려는 그 일과 관련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는가, 성공하기 위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방식. 내가 과연 얼마나 나의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되어 있는 준비를 해왔는가, 고객들에게 그걸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면 아예 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 얘기건데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블루오션이라기보다 레드오션도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힘든 거지 정말 능력이 있고 준비가 잘 된 사람이라면 제가 저 CEO톡이라는 그 비즈니스 방송 하고 있습니다. 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바로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출연했던 기업이 어디냐면 국민내비 김기사라고 어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회사예요. 1억 5천만 원 가지고 자본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에. 근데 이미 어떻습니까? 경쟁자들. 팀앱. 그러니까 우리 이동통신사들 있잖아요. 이 이동통신사도 어마어마 몇십 조 대의 자산을 가진 회사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 사업.
여기에 1억 5천만 원까지 들어온 거예요. 레드 오션에 뛰어들어간 겁니다. 야. 그런데 이네들은 자기들만의 차별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떠오른 거죠. 지금 뭐 다 제치고 지금 2위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성공을 해왔는데 예, 예. 바로 그런 거죠. 레드 오션, 블루 오션 상관하지 않고 그거는 일반적인 논이고요.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성공을 위해서 경쟁자들과 차별화된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는가, 예, 그거에 따라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결과도 충분히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차별화 같은 것도, 그죠? 네네.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에 빠져 있기보다는 내 제품을 사줄 구매하는 사람, 고객,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스상의 전환으로 그런 차별화된 것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저희 책 제목을 딱 보니까요. 예. 이제 이건 우스갯소리로 될 수 있는데 살아남은 사업가라 이렇게 좀 봤을 때 살아남은 사업가라는 건 영혼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 10년을 얘기하는 건지 혹시 그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그 의미는요, 뭐 별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단어말 뜻 그대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10년에 빌딩을 짓고 그때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하면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공은 일단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은 다음에 생각하시라고. 지금 당장 6개월 후, 1년 후를 어떻게 살아남는가 버텨나갈지 돈을 벌어서 이거에 대한 답을 못 찾고 있으면서 10년 후, 20년 후 내가 이런 성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예, 일단은 현실 내에서 어떻게 내가 3개월 후, 6개월 후를 살아남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끝난 다음에, 해결책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해서 이제 전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살아야죠. 그래서 먼저 살아남는, 그러니까 성공 전에 살아남은 사업가가 되자 하는 이제 뜻에서 이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기한에 대한 개념은 네네, 뭐 별다른 건 없고요. 그래서 이루어지기 힘든 이상을 꿈꾸기도 하고 또 근거 없는 초긍정성 그런 것보다는 훨씬 살아남을 생각을 해라.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참 중요하긴 해요. 우리가 큰 나중에 비전 보고 있는 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는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그 초기 사업가들을 도와주고 부딪히고 막 이러면서 워낙 전사자들을 많이 봤어요. 전사자들을 많이 보고 그네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가를 보면서 이제는 쉽게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항상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전하는 거 좋습니다. 시작하는 거 좋아요. 네네.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당장 지금 힘들고 실패했어도 그게 바탕이 되면 그 다음번에 성공할 수 있거든요. 네네. 좋습니다. 단 그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 자기 앞에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런 일을 결정을 했을 때 앞에 좋게 되면 이러이런 좋은 결과도 있겠지만 잘 안 되거나 힘들어졌을 때 어떤 고난이 있기도 할 것이다. 분명히 알고 나서 선택하시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런 기대가 희망감으로 갔다가 왜 이 일이 아닌가 돼 이런 건 아니죠. 정확한 현실 파악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저희 책을 읽으면서 우리 저 임수열 작가님은 제가 좋은 딱 평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프리카 추장 생각이 나더라고요. 추장이라는 게 뭐냐면 아프리카 추장이 기후제 지나면 비가 꼭 오잖아요. 그런가요? 왜 오죠? 비가 안 올 데가 없어요. 올 때까지 지내니까. 그런 어떤 끈기의 어떤 정신을 책에서 볼 수 있고요. 이 책에서 또는 우리 기업인의 어떤 또 작가로서 우리 임수열의 스피릿 이거다 하고 우리 임팩트 있게 우리 작가들한테 한마디로 딱 던질 수 있는 임수열의 스피릿 좀 한마디 딱 하나 집약을 한다면 저는 일단 포기 잘 안 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힘든 상황들이 계속 와요. 제가 생각했던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 때가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들이 됐을 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받아들이는 그 각도가 조금은 긍정적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기네? 당연히 올 게 온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힘든 고비가 있어. 근데 이제 왔네? 그럼 이제 이것만 잘 넘기면 이제 좋아지겠네? 이런 생각, 희망을 갖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나 고비들을 이제 잘 이겨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포기를 잘 안 해요. 포기는 포기라는 뜻이죠. 예, 포기. 지금 우리 에디슨 정부만 포기를 한다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다. 아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자. 또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에디슨의 전구 실패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네. 예를 들어서 몇천 번 실패를 했는데 안 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논리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몇천 번까지 하면 저는 아마 직업을 바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중복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생존요법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활용한다. 네. 이게 서두에 보면은 타인 중심적, 남 중심적으로 그 사람이 필요한 이유를 찾아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즉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 세일즈거든요. 그래서 책을 살아남은 세일즈맨 절대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책을 읽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상대가 원하는 것이 가려운 것이 뭔지를 어떻게 캐치해낼 것인가, 그런 안목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러니까 저도 기아동차 같이 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MC 수병 같은 보면은 상대 필요한 거 딱 알았잖아요. 그런 그 인사이트랄까나 그런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부딪혀 보세요. 네.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아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생각하기보다는 아 이러지 않을까 해서 일단 한번 부딪혀 봅니다. 부딪혀 보고 거기에서 나온 반응을 가지고 아 이렇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더 보완을 해서 또 그다음 부딪히고.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상당히 흔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거절은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 번 거절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의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야. 두 번 거절당했으면 두 번째의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그 이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더 이상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정말 역지사지. 탁월하십니다. 남 중심적 사고를 네.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항상 지금 여기에서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 되고 온다는 거, 야 정말 탁월합니다. 예. 그 삼봉이발소 이전 대표분이 이제 그 연극을 위해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확인 메일을 다 보내고 확인 전화를 다 일일이 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작가님께서 일일이 피드백을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했는지 아니면 이제 정말 다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했는지 리더의 입장에서 이제 밑에 아래 사람들을 이제 관리를 할 때 사실 뭐 잘못한다거나 아니면 더 채찍질을 하면 방금 건 채찍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 매번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주거나 하는 건지 아니면 모든 게 끝난 다음에 그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은 건지 그런 게 좀 리더 입장에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자발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예. 커치.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상대가 그럴 의욕이 생기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방법이 있잖아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는 단계.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쓰는데요. 투수가 아무리 멋있게 스트라이크 존에다가 강속구를 날린다 한들 포수가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볼이에요.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결과를 얻고 싶어서 그 직원에게 업무를 뭐 할당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독촉하거나 이건 제 입장인 거죠. 반대 직원 입장에서는 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열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이해를 하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이건 상황에서 이러한 목표가 필요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냥 단편적인 내가 오늘 뭘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이러한 결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필요한 거야. 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이렇게 일단은 좀 노력을 합니다. 역시 임수열 저자님만의 탁월한 강점을 계속 활용하신다, 그죠? 예. 좋아하시는 단어가 조금 식상한데 딴 걸로 좀 여기서 이제 책에서 알려준 대로 따라한다. 그런 제가 내용을 좀 봤어요. 네네. 이건 어떤
요즘 같으면 관리자가 되지 말고 행동하는 기획자가 되라. 모든 기업이 추구하는 그런 건데 이런 내용은 혹시 시키는 대로 따라해라. 그래서 관리자의 어떤 개념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이야기할 때는 새로운 어떤 일들을 하고 나서 안 됐을 때 어떤 그 멘토라든가 우리 도움을 받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배가 됐든 누가 됐든 일을 해보고 안 됐을 때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기 전에 찾아가서 정말 내가 하려는 이 일이 어떠한 가능성이 있고 뭐 어떤 위험은 없는지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게 가장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그 멘토가 혹은 선배가 조언자가 해주는 그 조언이 자기의 생각과 틀린다 한들 한 번쯤은 시키는 대로 해보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어떤 조언을 해달라고 찾아와요. 근데 그 해달라는 거는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잘 될 수 있겠죠? 그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치. 맞습니다. 근데 아니 이런 위험이 있고 저런 그러면 그래요? 그럼 내가 이렇게 수정을 해야겠군요. 이게 아니라 난 할 수 있는데 잘 모르니까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고 나서 다시 어려움에 빠지면 그때 다시 와요. 안타깝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모든 100% 이게 다 적용되진 않겠죠. 단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누군가의 그 조언이 필요해서 찾아갔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조언을 들었다면 그 조언대로 행동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또 다음에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쌓아가면서 경험이 없을 때는 저는 경험자들의 그 조언은 정말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일단은 자기에 대한 확신들이 좀 강하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뭐 어쨌든 들고생하려면 알아서 해야죠. 저자님과 대화 중에 계속 저자님은 남의 탓 외부를 보기보다 자꾸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 있습니다. 예. 역시 탁월하십니다. 또 쓸 거예요. 주변의 끈을 잘 활용하시는 이런 탁월함이 있으십니다. 혹시 이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네. 살아나기 위해서는 물론 매출도 중요하고 이익도 중요한데 가장 사회적인 어떤 문제도 되고 또 가장 그 사원들의 어떤 아픔이 구조조정 같은 걸 좀 해놨는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구조조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글쎄요 그렇게 그 약간 좀 서비스 지식산업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막 이렇게 일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어떤 제조업 계통에서의 그런 구조조정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저하고 맞지 않는 직원들은 그만두게 할 때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일단 한번 이야기해요. 어떤 우리 일하는 전체와 관련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그 다음에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그러면 두 번째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쳐주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면 다음번에 그 다음 소통이 같이 갈 수가 없다.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가서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야기를 할 때는 좀 그 직속 팀장을 같이 그 이제 두 번째에서부터는 직접 얘기합니다. 팀장하고. 그리고 세 번째 해볼 그 이제 그 말씀하신 이제 그만두게 할 때는 팀장이 직접 제 앞에서 하게 해요.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괴롭습니다. 저도 그거 하고 나면 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도 몇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괴롭습니다. 진짜 일주일간 점심 때 밥이 안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안타깝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좀 냉정함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팀장은 더 죽을 맛이죠. 팀장 지가 그런 통보를 해야 되니까. 나의 괴로움을 팀장한테 조금 정리해줘. 그건 뭐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데는 팀장 너의 잘못도 있다는 겁니다. 그 아픔을 알아야지 그 다음번에는 자기가 어떻게든 그것을 곧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 아픔을 알아요. 그냥 다른 거 자기하고는 약간 별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럼
저 직원은 직원이고 이게 아니라 예, 그 예. 직원도 자기가 함께 일하는 그 팀원도 자기나 마찬가지라는 어떤 그런 감정이 생기게끔 예. 노력을 합니다. 아프지만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겠다, 그죠? 또 하나, 기업의 성장은 네. 어떤 리더나 어떤 개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사원들과 함께 했을 때 네. 성장이 이루어진다고들 얘기하고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원들이 목표만 갖고 열심히 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어떤 비전을 제시해줘야 직원들이, 사원들이 그 비전을 보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열정이 생기는 사람이 결정하는데 우리 임수열 작가님은 기업인으로서 현재 있는 전의 직원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해줘가지고 성장을 이뤘는지 그것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뭐 시행착오 많이 겪었죠. 시행착오 겪었고 뭐 때로는 직원들 실망시켰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점점 성장이 되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역시 이것도 역지사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착각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자꾸 내 입장에서 이게 비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저는 던져줘요. 직원 입장에서 뭔 소리야? 이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회사를 차렸어요. 회사 차리고 야, 뭐 내가 이 스탁 옵션하고 해가지고 회사 커지면서 너 이렇게 해줄게 이런 얘기가 한다 쳐보죠. 아니 이 회사가 언제 망할, 이제 시작해가지고 규모도 작고 스탁 옵션 지금은 그거보다 3만 원 월급 더 주는 게 좋아요. 직원 입장에서 뭔가 성과를 이뤘을 때 이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그 직원이 비전을 바라본다라는 관점이 과연 무엇일까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단계에서는 나와 함께 일하면 우리는 반드시 일단 성공할 거야. 너가 그만두지 않는 한 이 조직 내에서 계속 조직과 함께 커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러한 걸 심어주려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어떻습니까? 이 회사가, 조직이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 역시 그들로 하여금 조직이 커지는 만큼 내가 거기에 역할을 기여하는 만큼 나 역시 커질 수 있다라는 신뢰.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약속을 직원들 보는 데서 뭐 약속을 잘 안 지킨다든지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 그런 신뢰를 못 주겠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런 우리 나와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성공한 후에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너도 같이 성공해 있을 거야. 그냥 그걸 심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런 것이 느낌으로 와닿는 조직원이라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이게 보통 조폭에서 많이 또 하나, 이 책 내용에 사업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 14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만 딱 찍으라면 어떤 걸 갑자기 힘을 얻으신 우리 한윤교 사장님. 저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저도 한 3개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 14개 항목이 뭐 전부 맞아야만 뭐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번 그 자기 점검을 해보는 그런 걸로 한번 써본 거고요. 네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14개가 다 생각이 안 나네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한다는 건요.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거고 위험성이 큰 거예요. 물론 승리하면 얻어지는 이익도 크겠지만 나가서 쓰러질 확률이 더 큰 겁니다. 그러한 것에 나가는 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그걸 자꾸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할까 이러한 점들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든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장 연습을 해서는 안 돼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나 사장이야. 그러니까 사장 대접 받으려고 하고 사장이니까 품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정말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일 수 있어야 된다. 남들한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성격이라면 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런 대목이 있어요. 남들한테 고개 숙이고 진심으로 인사하고 감사함을 표할 수 없다면 그건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마 한 14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냥 그건 한번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자리에 해주신 저자님은 다른 저자님과 달리 방청객을 보시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방청객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천사자들을 수도 없이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정말 내가 하면은 히트치는 아이템이다. 그런데 돈이 없다. 이런 사람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사님이 추천을 하신다면 그런 사람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 아이템 정말 되는데 돈이 없으면은 빌려서라도 해라 라고 하시겠는지 아니면은 네 사정에 맞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 맞는 다른 아이템을 찾아봐라 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죠. 예. 그래서 그분에 맞는, 자기에 맞는 스타일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정말 그 상태에서도 뭔가 막 돈을 끌어다가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그걸 일단 킵해놓고 일단 내가 돈을 벌어서 어떤 정도 다른 일을 하든 아니면 뭘 해서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일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혹은 그 일을 함께 할 그 어떤 파트너를 찾아서 같이 할 수도 있겠죠. 방법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것이 됐든 어떤 그런 문제,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흔히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문제에 직면한 그 사람의 마음 자세죠.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 하시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책 속에 사례가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과거에 한 사례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그 사례 중에 성공한 모습이나 비전 있는 모습으로 발전한 그런 사례 또는 진짜 아까 전사자 말씀하셨듯이 아쉽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비전 있었는데 지금 아쉬워진 사례, 안타깝거나 아쉬워진 사례. 일단 아쉬운 사례는 좀 안 좋은 얘기니까 끌어내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냥 얘기만 하자면 한 번 성공했어요. 2번 성공했습니다. 거기서 만족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준비를 또 해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이겨내는데 세 번째 가서 지칠 수도 있어요. 그 관리가 안 됐을 때 이제 좀 느슨해지고 혹은 잘 되니까 느슨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의 일들 준비를 잘 못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좀 어려워질 수 있고요. 뭐 잘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떤 건 사례로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는 한 투자 기업으로부터 한 30억 정도 투자 받아서 그 다음에 지금 아주 멋진 벤처로 좀 성장해 나가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은 지나고. 그리고 또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연극 삼봉이 발사 같은 경우 그 친구들은 대학로에다가 자체 전용 극장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자기 극장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성공을 했죠. 나이가 어려요. 24, 셋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정말 잘하는 거죠. 저희 북포럼 대전도 사회적 기업으로 한번 이렇게 전환해볼까 이런 고민 아까 오전에 잠시 해봤습니다. 또 방청객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신현봉 PD님. 운영진은 안 받아야 되는데. 많은 분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다 도와줄 수는 없고 어떤 심사를 해서 도와주나요? 아니면은 그런 거를 저는 도움을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는 심사하지 않고요. 무조건 요청하시면 다 도와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목적은 아니 뭐 천사라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물론 제가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뭐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도 물론 저도 가끔 힘이 됩니다. 근데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른 분들로부터 뭐 인정을 받고 뭐 칭찬을 뭐 듣고 과하게 듣고 그로 인해서 뭐 사람이 달라 보인다 이런 소리 듣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제가 스스로 망가지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을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단지 제가 좋아서 하는 일뿐이고요. 이 일을 하게 된 것도 누군가를 성공시켜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를 찾아오는 분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해볼 대로 다 해보고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찾아와요. 그럼 제가 무슨 방법이 얼마나 더 많이 있겠어요. 끝까지 몰린 분들한테. 그래서 단지 제가 하는 것은 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실패한다 하더라도 넘어진다 하더라도 저와 함께 하면서 작은 한두 번의 성공을 경험을 하게 해서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드리자. 그 경험, 가장 좋은 건 경험만큼 좋은 교육이 없거든요. 네. 그 기억을 하면서 다음번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게 제 목표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이템을 선별해서 이건 성공할 것 같다 그래서 도와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다 도와드렸어요. 신청을 하시면.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9월 추석 이후로 이제 저도 이게 뭐 한 7년 놀다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4년째 이 일들을 이제 제 개인 힘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는 좀 뭔가 다른 분들의 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선. 그러면 좀 투자를 받으려면 그들에게 또 이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책의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이제는 가능성 있는 기업들. 제가 봤을 때 그냥 제 나름대로 2년 내에 난 10배 이상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있어. 이러한 기업들을 도와주되 대신 이제 주식을 받는 방식으로 돈이 아니라 그래서 그 가치만큼 제가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의 이득을 돌려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일을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제가 제 모든 시간을 이렇게 도와드리는 데다 쓸 수가 없잖아요. 이 일을 해야 비즈니스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임수열 저자님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한마디로 핵심 키워드를 잡으라면 자기 중심 생각에서 벗어나기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 우리 임수열 저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지 마지막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세상 일은 제 뜻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스스로도 그래서 사업 어떤 계획을 잡거나 목표를 잡거나 할 때도 자꾸 제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의 결과가 있을 것 같아. 그러나 현실화되는 건 20%될 것이다. 20%만 현실화되고 그 다음부터 남은 그 80%를 내가 하나하나 노력을 해가면서 아마 채워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들이 닥친다 해도 별로 지칠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런 많은 분들이 있겠죠. 다양한 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자기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힘을 잃거나 실망하거나 해가지고 포기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단계만 넘었으면 아마 분명히 뒤에 파라다이스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희망을 가지시면 사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여기 지방까지 출연 섭외 수락을 해주신 저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2월 저희 북포럼 내전에서는 아픔 후의 심리학 박승만 교수님의 저자의 책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모시기 어려우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시냐면 정신분석가이시고 대상관계 전문가이십니다. 12월은 특별히 성탄절도 있고 그리고 또 불우한 이웃을 생각해야 될 때이고 또 뭐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 말고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임수열 저자님하고도 내내 얘기하면서 아픔 후의 성장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구나 다 마음이 아플 때가 많죠. 이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포럼 대전 11월 저자와의 만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와 사인도 받으시고요. 인증샷도 찍으시고 이름 단체 사진부터 우선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은 출석부랑 같이 사인 먼저 하나 딱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단체 사진 좀 촬영해 주세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